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에서 진행하는 맹자 강의 양해왕 양해왕상 제3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은 역시 양해왕과의 대화인데요. 양해왕이 맹자에게 말했습니다. 과인지 국야에 과인이 이제 과인이라는 표현이 뭐 사극 같은 데서도 임금이 자신을 지칭할 때 과인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과인이라는 말은 요 과자가 수량이 적다 하는 적을 과자입니다. 그러니까 과인이라는 말 자체는 적은 사람 이런 뜻이고, 그때 적은이라는 것이 뭐가 적다는 것이냐 그러면 덕이 적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과덕지 인의 줄임말이 과인입니다. 덕이 적은 사람, 덕이 부족한 사람, 이런 의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과인은 과덕지인의 줄임말이다 이렇게. 그래서 과인지 국야에, 과인이 나라에, 내 나라에 대해서, 내가 다스리는 이 위나라, 양해왕의 나라가 위나라라고 그랬죠. 내 나라에 대해서 진심원 이의로니 그랬습니다. 진심, 저 다할 진짜는, 이 다할 진짜는 어떤 것의 총량이 100이라면, 그러면 최대치가 100이라면 그 최대치 100을 다 하는 것이 진입니다. 100 중에 99를 하고 1을 못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것을 한 것이지만 1을 못했다는 점에서 그것은 미진입니다. 미진하다. 그러니까 진이라는 것은 100% 다 한 것을 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진심원이다. 그 말은 그 나라에 대해서 진심, 내 마음을 다 쏟아 부었다. 내 온 신경과 관심과 노력을 다 쏟아 부었다. 그런 겁니다. 내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얼마나 내 나라의 진심이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사례가 요 사례입니다. 그 위나라 그 영지 안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안에 뭐 호남, 영남, 영동, 영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대관령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뭐 동쪽은 영동, 서쪽은 영서 뭐 이렇게 한다든가, 조령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남 지역을 영남이라고 한다든가, 뭐 이제 그렇게 산이나 강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뭐 동쪽이다, 서쪽이다, 남쪽이다, 안이다, 바깥이다 뭐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요 하는 황하입니다. 중국의 황하. 그 황하가 이제 흘러가는 그 황하 물길이 있는데, 그 물길을 기준으로 해서 황하 안쪽 지역을 하내라고 하고, 황하가 흘러가는 동쪽 지역을 하동이라고 하고, 뭐 하내라고, 하외라고도 하고, 하남이라고도 하고, 황하의 남쪽 지역,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지역을 구분하는 것이 있는데, 위나라 영토 안에 한해 지역이 있고 하동 지역이 있어요. 하동 지역이. 자, 그런데 어느 해에 한 해가 흉년이 들었습니다. 한해 지역이 한 해가 흉년이 들거든, 즉 이 기민호 하동하고 이 기소거 한해하며 이 옮겼다 이거죠. 이주를 시켰어요. 기민, 그 백성들을. 한해 지역이 흉년이 들어서 그 한해 지역의 백성들을 이주를 시켰어요. 어디에 이주를 시켰냐면 하동 지역에. 하동에다가 이주를, 왜? 한해가 먹을 게 없으니까 하동에다가 이주를 시키고, 반대로 이렇게 이제 이주를 시킬 수 있는, 스스로 그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는 사람들은 옮겨 보냈지만, 뭐 노약자라든가 뭐 이렇게 어떤 이유로
이주를 할 수 없는 한해 지역에 계속 남아 있어야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한해 지역으로 그 곡식을 옮겨왔습니다. 어디에서 옮겨왔냐면 하동 지역에서. 하동에서 하동 지역의 곡식을 한해 지역으로 옮겨왔다 그거예요. 하동이 흉코든 역연하노니요. 그리고 어느 해에 하동 지역이 이제 반대로 흉년이 들면 역시 그렇게 했다. 역시 그러하노니. 즉 하동 지역 사람들을 한해 지역으로 옮기고 한해 지역의 곡식을 하동으로 옮겨오고 이렇게 했다 그 말이죠. 내가 우리 위나라를 다스릴 때 크게 한해와 하동 지역을 가지고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찰 인국지정혼대 그랬죠. 찰 내가 살펴보니까 인국 이웃 나라의 정치를 살펴보건대 옆에 나라들이 이제 있어요. 위나라 주변에. 그 위나라 주변에 어떤 다른 나라들도 지역적으로 흉년이 드는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고 뭐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그 나라는 어떻게 하는가 하고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없더라 그 말이죠. 여과인지 용심자 과인과 같이 즉 내가 우리나라에 했던 것처럼 용심 마음을 쓰는 자가 없더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A라는 지역에 흉년이 들어도 그냥 내버려 두고 B라는 지역에 흉년이 들어도 그냥 내버려 두고 나는 A 지역 사람을 B 지역으로 옮기고 B 지역의 곡식을 A로 옮기고 뭐 이런 거 했는데 이웃 나라를 보니까 아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다한 것이냐 하는 그 사례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셨을 텐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멘트를 양해왕이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인국지민이 불가소하며 과인지민이 불가다는 하야있고 이렇게 물었어요. 자, 이 부분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웃나라 백성이 이 이웃나라는 뭐냐 그러면 그런 흉년이 들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이웃나라의 백성들이 더 적어지지 않고 더 줄지 않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 이웃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흉년이 들어도 이 이웃나라의 임금이 아무런 백성들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백성들이 더 줄지를 않는다. 그겁니다. 반대로 과인지민이 과인의 백성이 즉 위나라의 백성이 더 많아지지 않는 것은 하야있고 왜입니까? 그랬어요. 이 질문을 지금 양해왕이 왜 하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 얘기를 왜 하냐? 그러면 이제 나중에 차차 이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맹자가 임금들을 설득을 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A라는 나라하고 B라는 나라하고 전쟁을 통해서 임금들은 이 나라를 더 강력한 힘으로 무찔러서 그래서 이 A라는 나라가 이 B라는 나라까지 먹어갖고 더 큰 나라가 되는 것을 백성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 군주들이. 근데 맹자는 그것은 500년 동안 춘추시대부터 500년 동안 해왔지만 결국 저런 방식으로 이 중국을 통일을 하는 것은 500년 동안 실패한 정책이다. 그래서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전환을 하느냐? 그러면 중국이라는 것을 이 전국시대를 통일을 하려 그러면 전쟁으로 다른 주변 나라들을 이겨서 통일을 하는 방식이 아니고 내 나라의 백성들을 즉
A가 B를 넘보는 게 아니고 내 나라의 백성들을 위하는 정치, 내 나라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정치, 그 정치를 하면 이 백성들이 살기가 좋아질 거 아니겠어요? 그럼 살기가 좋아지면 이 B라는 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정치를 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살 수가 없어. 그러면 살 수가 없으면 이 백성들이 이 A라는 나라를 보면서 부러워하겠죠. 백성들이. 그러면 부러워하다가 이 백성들이 이쪽으로 넘어가. 이 B라는 나라에서는 살 수 없다. A라는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나도 살아보고 싶다 해가지고 넘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A라는 나라의 인구수가 늘어나겠죠? 늘어나죠. 맹자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다가 여기 이 백성들 중에서도 이제 A라는 나라로 못 넘어오는 백성들이 있겠잖아요. 근데 요 임금은 이 백성들한테 계속 못 살게 굴고 세금을 엄청나게 뜯어가고 전쟁을 계속 하려니까 전쟁에 와서 전장에 나가라고 하고 전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금을 내라고 하고 뭐 이제 이렇게 못 살게 굴어요. 그랬는데 이 갈 수 있는 백성은 갔지만 못 가는 백성들이 있으면 나중에 이 A 나라의 임금이 이 백성들을 해방하러 옵니다. 그러면 내내야 이 백성들이 이 B라는 나라의 병사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병사들이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러 오는 이 A 나라 임금을 향해서 창을 겨누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 해방군 편에 서서 이 임금을 제거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나라까지 함께 다스려 주세요. 할 것이다. 요게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요게 인자무적의 논리예요. 맹자가 말하는 인한 사람은 대적할 자가 없다. 인자무적, 이게 그 논리입니다. 맹자가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양해왕이 맹자의 논리를 비판하려고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말대로라면 백성들이 흉년이 들었거나 말았거나 관심도 두지 않는 이웃나라 백성들이 우리나라로 몰려왔어야 됐고, 그러면 그 이웃나라 백성들은 더 줄어들어야 됐고, 반대로 백성들을 흉년이 들면 저리 옮기고 이리 옮기고 곡식을 이리 옮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백성들을 돌봐주는 과인의 백성들은 날마다 더 늘어나서 많아져야 되는데 안 그런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당신의 논리가 잘못된 거 아니냐 라고 일종의 맹자의 이론을 설득하는 논리를 비판하는 질문인 겁니다. 이 장이. 그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자 맹자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는데, 이제 우선 방금 한해 하동 뭐 이런 게 나와서 잠깐 참고 삼아 보시면 요게 황하입니다. 요게 황하 물고 황하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요. 황하 이렇게 물길이 막 이렇게 입니다. 저 남쪽에는 이제 장강이라고 해서 남쪽은 강, 북쪽은 하 그럽니다. 하 이래요. 그래서 북쪽은 하, 남쪽은 강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은 크게 두 개의 큰 강이 흘러가게 되죠. 그러니까 요 강자가 쓰이면 요거는 남쪽으로 중국 남쪽 지방을 흘러가는 큰, 그러니까 요 리버가 요것이 일반 명사가 아니고 고유 명사예요. 요걸 우리는 강을 그냥 리버라고 하지만 고유 명사고, 요 하도 북쪽으로 흘러가는 저 리버를 말하는 고유 명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하동, 여기가 한해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하동 지역하고 이렇게 이제 황하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기 바다로 나가게 되는데,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요 산이 이렇게 엄청난 산이 이렇게 여기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요것을 이제 가르게 되는데,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이제 황하로 합류하고 또 이쪽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뭐 이렇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요것이 여기 보면 요 태행산맥이에요. 태행. 그래서 이 태행산맥이 요렇게 있고, 요 태행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요쪽을 하동, 요쪽을 한해라고 합니다. 한해, 하동. 그리고 이제 여기가 위나라잖아요. 여기는 이제 요 파랑색 여기까지가 파랑색. 예, 이 색깔 연한 요 파랑색으로 되어 있는 요 지역이 위나라 영토인데, 위나라 영토 지역의 요쪽 지역이 하동 지역이고 요쪽 지역이 한해 지역이다, 이런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지도상에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요 한해, 하동, 그 다음에 요 밑에가 하남 지역이고, 여기가 하내니까 요 황하가 이렇게 흘러가는 안쪽 지역이라서 한해라고 하는 거, 요 바깥을 또 상대적으로 하외 지역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 여기를 하동이라고, 이쪽이 서쪽 지역이고 이쪽이 동쪽 지역인데, 지도상으로 보면 왜 한해하고 하동을 나눴을 때 이쪽을 서쪽인데 왜 하동이라고 할까? 이제 그게 궁금할 수도 있는데, 여기가 하서 지역이고 여기가 하동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황하가 이렇게 흘러갈 때 요 기준으로 해서 요 서쪽 지역을 하서, 요 동쪽 지역을 하동이라고 했고, 이제 요 하내와 하외는 그러니까 요 황하가 이렇게 흘러갈 때 요 안쪽 지역을 한해, 요 바깥쪽 지역을 하외라고 나누려고 한해 하외를 나눈 것일 뿐이고, 하동 하서는 이렇게 나누는 거고 한해 하외는 이렇게 나누는 거고,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양해왕이 맹자한테 이제 당신의 이론은 틀렸다 하는 것을 반박하려는 일종의 그런 취지로 이제 저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자 맹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맹자 대왈, 왕이 호전하실세, 왕께서 전쟁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청컨대 이전유홀이다 그랬죠. 전쟁을 가지고, 전쟁으로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해드리죠. 그러니까 왜 이웃나라가 백성이 더 줄어들지 않고 과인의 나라 백성들이 더 늘어나지 않느냐 하고 질문을 하시니까, 그 이유를 제가 전쟁으로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리죠. 왕이 전쟁을 좋아하시니까,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듭니다. 전연고지하야 병인이 기접이여든 그랬습니다. 전연이라고 하는 것이 요게 이제 북고자죠. 북이라는 명사인데, 북고자가 동사가 되면 북을 치다, 북을 울리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북을 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 전연이라는 것은 북을 울리는 그 상황을 묘사해주는, 그 북소리가 어떻게 나는지를 묘사해주는 표현인데, 이 전자가 메울 전자입니다. 그러니까 빈 칸을 메우다 할 때 메울천. 그러니까 빈 곳을 메우는 것처럼 북소리를 울려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늘과 땅 사이가 이렇게 텅 비어 있는데, 그 하늘과 땅 사이에 이 빈 공간을 꽉 메우듯이, 뭐가 메우냐면 북소리가.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 사이에 북소리로 이 공간을 메우려고 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큰 북소리를 울리면서,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북소리를 울리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전쟁을 할 때 병사들한테 목소리로 진격, 돌격 앞으로, 이런 거를 목소리로 해서는 들리는 사람은 들리지만 다 들리지를 않으니까 전군이 다 알아듣도록 약속을 한 것이 뭐냐? 앞으로 진격을 할 때는 북을 울리고, 이제 한참 싸우다가 전세가 불리해지면 후퇴해야 되잖아요. 후퇴할 때는 이제 막 싸우고 있는데 목소리로 후퇴 이게 안 들리니까 쇠소리를 울립니다. 쇠를 가지고, 쇠붙이를 가지고, 뭐 우리 같으면 뭐 징이라든가 꽹과리라든가 이런 소리, 쇠붙이 소리, 그것을 울려서 이제 후퇴하라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양측이 군대가 양군이 이렇게 이제 쭉 나란히 서 있다가 돌격 앞으로 할 때 이제 북을 울리면서 돌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북을 울려서 병인이라는 게 이제 무기입니다. 칼이나 창이나 하는 무기들이 기접이어든 이미 접촉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부딪힌 거죠. 그래서 양측이 막 한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전세가 갈리게 되겠죠. 한쪽이 더 우세하고 한쪽이 더 이제 열세고 뭐 하는 그런 것이 갈리게 되겠죠. 그러면 열세가 된 쪽에서는 한참 하다 보니까 이러다가는 우리 병사들이 다 죽게 생겼다 싶을 때 후퇴하겠죠. 그 후퇴를 하는데 도망가는 사람들이 기갑 예병이 주호대 그랬습니다. 갑옷은 버리고 병장기는 끌고 달려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퇴해서 도망을 가는 사람들이 갑옷을 입고 있었는데 도망을 가는데 갑옷을 입고 도망가면 무거워서 빨리 못 도망가니까 갑옷을 벗어 던지고 버리고 무기를 적을 향해서 들어야 할 무기를 지금 이제 적을 향해서가 아니라 나는 뒤쪽으로 하고 가니까 이렇게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끌고 가는 거죠. 예병, 끌 예자입니다. 요건 무기, 병사가 아니고 무기입니다. 갑옷을 버리고 무기는 끌고 도망을 가는데 한쪽이 그런데 그 도망가는 병사들을 보니까 어떤 병사는 혹자는 백보 이후에 지하며 백보 그러면 1보가 약 8척 또는 6척이라고 합니다. 한자가 뭐 시대마다 다르지만 뭐 20cm에서 30cm 사이 정도 되고요. 백보를 도망간 뒤에 멈추고 어떤 사람은 50보 이후에 지하야 50보를 도망을 간 다음에 멈췄어요. 한참을 도망을 가다가 100보 도망간 사람, 50보 도망간 사람 이제 이렇게 이제 병사들마다 그랬는데 이 50보로 소 100보면 즉 하여하니 있고 50보를 가지고 100보를 웃는다면 어떻습니까? 그랬어요. 이것이 그 유명한 50보 100보입니다. 50보 100보 맹자가 말한 말,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전쟁을 좋아하니까 전쟁으로 비유를 하겠다고 지금 이 비유를 든 거예요. 자, 50보를 도망간 병사가 100보 도망간 병사를 보면서 겁쟁이라고 비웃었다면 어떻습니까? 하고 임금한테 물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말하기를 불가하니, 불가라는 말은 여기서 뭐냐면 불가소입니다. 50보가 100보를 소 100보를 하면 100보를 많이도 도망갔다고 비웃으면 불가하다. 안 된다 그거죠. 그러면 안 되니 직불 백보 이연정 시역 주안이다. 요때 요 직자는 다마안입니다. 이 50보 상대적으로 덜 도망간 50보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도망간 100보를 보고 비웃었는데 그것은 비웃으면 안 됩니다. 왜냐? 이 사람을 보고 비웃을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 이 50보를 도망간 사람이 단지 100보만큼 도망을 안 갔다 뿐 시역 이 또한 도망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망을 안 가고 끝까지 적을 맞서서 싸운 사람이 도망간 사람을 보고 비웃는다 그러면 그거는 비웃을 자격이 있지만 똑같이 도망을 가놓고 더 멀리 도망갔다고 마치 지는 도망간 사람이 아닌 것처럼 비웃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한 일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얘기는 이제 이해가 되셨을 텐데, 자, 그러면 맹자는 왜 이런 비유를 들었을까요?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서 맹자는 왕에게 왜 우리나라 백성들이 더 많아지지 않고 이웃나라 백성들이 더 줄어들지 않느냐라고 하는 임금의 질문에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